안녕하세요. 골드핑거입니다. 여러분은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투자 시장에서 거래량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대부분의 트레이더는 거래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히 거래량이 많다 적다의 수준을 넘어 추세를 확인하고 돌파를 검증하고 반전을 포착하는 방법까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트레이딩뷰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거래량 보조 지표도 전부 소개해 드릴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거래량을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힘을 읽는 무기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매매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거래량 전제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거래량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거래량은 단순히 차트에 표시된 막대 그래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거래량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와 에너지 그리고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다면 이것은 거짓 상승이 아닌 많은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진짜 상승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그 상승은 곧 꺾일 수 있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량은 차트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군중 심리를 드러내주는 유일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은 거래량이 왜 중요한가입니다. 대부분의 초보 트레이더는 캔들 패턴이나 보조지표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큰 손, 즉 기관이나 고래 투자자들은 항상 거래량을 함께 봅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은 얼마나 강하게 움직이는지를 나타내주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크게 올랐다고 해서 그게 진짜 추세인지 아니면 잠깐의 속임수인지를 구분하려면 결국 거래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거래량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거래량을 활용한 매매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실전에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래량 지표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표들 중에서 대부분 잘 모르지만 승률을 큰 폭으로 올려줄 수 있는 지표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란 특정 시간 동안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된 자산의 수량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시간은 하루가 될 수도 있고 1시간일 수 있으며 심지어 1분처럼 아주 짧은 단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 아래쪽에 표시되는 거래량 막대 하나는 하루 동안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된 비트코인 개수를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이더리움 5분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 거래량 막대 하나는 5분 동안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거래된 이더리움의 수량을 나타냅니다. 만약 특정 구간에서 평소보다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났다면 5분 동안 시장에서 큰 매수세나 매도세가 몰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래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바로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이 가격에 사고 싶다고 원해도 그 가격에 팔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면 거래는 절대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팔고 싶어도 사줄 사람이 없다면 역시 거래는 일어나지 않죠. 따라서 거래량이란 결국 매수자와 매도자가 만나서 이루어진 하나의 체결 기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코인 한 개를 사고 싶고 다른 사람은 코인 한 개를 팔고 싶어 한다면 이 두 사람의 주문이 만나면서 거래가 성사되고 거래량 1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시장에서 해당 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사고 팔고 있다는 것은 그 종목에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유동성이 많다는 것은 쉽게 사고 팔 수 있고 큰 자금이 들어와도 시장이 이를 소화할 힘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강한 추세가 시작되거나 중요한 돌파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동반해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낮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며 결과적으로 유동성도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럴 때는 원하는 가격에 매수 매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작은 자금만 들어와도 가격이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적을 때는 급등락이 작고 신뢰할 만한 추세가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즉 거래량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도와 자금 유입 정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 차트만 보면 올라가네, 내려가네 정도만 보이지만 거래량까지 함께 보면 그 움직임이 진짜 힘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가짜 움직임인지를 훨씬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가격과 거래량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면 캔들의 색깔과 거래량 막대의 색깔이 동일하게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녹색 양봉 캔들이 나타나면 그 캔들과 연결된 거래량 막대도 녹색으로 표시가 되고 반대로 빨간색 음봉 캔들이 나타나면 거래량 막대도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차이가 주는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녹색 캔들은 시가보다 종가가 높은 가격에서 마감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거래가 진행되는 동안 매수세가 더 강하게 작용해서 가격을 끌어올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래량 막대도 녹색으로 크게 표시가 된다면 단순히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라 많은 매수 에너지가 시장에 실제로 유입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럴 때는 매수자가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가격 상승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빨간색 캔들은 시가보다 종가가 낮게 마감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거래가 진행되는 동안 매도세가 우위를 점해 가격을 끌어내린 것입니다. 특히 빨간색 거래량 막대가 크게 나타난다면 단순히 몇몇 투자자가 던진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강한 매도 압력이 몰렸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매도자가 시장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가격 하락이 단순 조정이 아니라 더 큰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엿볼 수 있습니다. 결국 캔들의 색과 거래량의 크기를 함께 해석하면 단순히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를 넘어서 그 움직임이 어떤 힘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즉 매수세가 주도하는 상승인지 매도세가 주도하는 하락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래량은 단순히 보조지표가 아니라 가격 움직임에 생명을 불어넣는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트에서 캔들만 본다면 단순히 결과만 보는 것이고 거래량까지 함께 본다면 그 결과가 만들어진 원인을 동시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시를 통해 거래량이 가격 움직임에 어떤 힘을 실어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의 양봉 캔들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모양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한 캔들은 거래량이 10이 실렸고 다른 캔들은 거래량이 무려 10,000개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거래량 10이라는 것은 해당 캔들의 기간 동안 단 10개의 코인만 사고 팔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거래량 만이라는 것은 그 짧은 시간 안에 10,000개의 코인이 실제로 시장에서 매매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려볼게요. 두 개의 캔들 중에서 어느 캔들이 더 강한 상승 모멘텀을 가질까요? 정답은 당연히 거래량 10,000개가 실린 캔들입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참여자와 자금이 움직였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거래량 10은 마치 소수의 사람들이 가볍게 주고받은 거래에 불과합니다. 반면 거래량 만은 수많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시에 시장에 참여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격 상승에 동참했다는 것은 곧 이 상승에 힘이 실렸고 시장 전체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첫 번째 캔들은 소수의 10명이 만든 결과라면 두 번째 캔들은 10,000명의 집단적인 에너지가 모여 만든 결과인 셈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후자의 캔들이 훨씬 더 신뢰도가 높고 이후 시장 방향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도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거래량을 실제 매매 전략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거래량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추세의 강도를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상승 추세든 하락 추세든 그 추세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를 알려주는 핵심이 바로 얼마나 많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그 추세에 동참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상승 추세를 보겠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래량도 함께 증가하면 이는 점점 더 많은 매수자들이 해당 종목에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상승이 단순 반짝 움직임이 아니라 실제로 힘이 실린 추세라는 뜻이죠. 하지만 상승 중에서도 잠깐씩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은 가격이 하락할 때
거래량이 줄어들었는가입니다. 만약 하락 구간에서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이는 매도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일시적인 눌림목 구간일 가능성이 크며 하락이 끝난 뒤 다시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량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매수세가 점점 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곧 상승세가 끝나거나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락 추세를 보겠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한다면 이는 점점 더 많은 매도자들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단순 조정이 아니라 강력한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가격이 잠시 오르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매수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이므로 이 상승은 진짜 반전이 아니라 일시적인 반등, 즉 데드캣 바운스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다시 하락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격이 하락하는데 거래량도 함께 줄어드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는 매도자들이 점점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하락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므로 곧 하락세가 진정되거나 바닥을 다질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정리하자면 가격과 거래량을 동시에 해석하면 단순히 오른다 내린다를 넘어서 그 움직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앞으로 이어질지 멈출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트레이더들은 항상 캔들만 보지 않고 거래량을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격과 거래량의 관계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인 컨버전스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인 다이버전스입니다. 먼저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래량도 함께 늘어날 때를 보겠습니다. 이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 즉 강세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가격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더 많은 매수자들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상승세의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가격과 거래량이 같이 상승하므로 컨버전스 시그널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겉으로는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수세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쉽게 말해 힘없이 올라가는 가짜 상승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은 곧 약세 전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격과 거래량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다이버전스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가격이 하락하는데 거래량도 함께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언뜻 보면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건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매도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하락 압력이 약해지고 곧 상승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과 거래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컨버전스 시그널이고 그리고 강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은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뚜렷한 약세 신호입니다. 가격 하락에 동참하는 매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추세가 꺾이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격과 거래량이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이버전스 시그널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가격과 거래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컨버전스일 때는 강세 신호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가격과 거래량이 다른 방향인 다이버전스일 때는 약세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가격 차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래량과 함께 본다면 추세의 힘을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래량은 단순히 추세의 강도를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추세 반전 구간을 찾아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때 유용한 방법은 거래량과 함께 캔들 반전 패턴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확인하면 단순히 차트만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로 반전 구간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승 추세가 한참 진행되던 중에 하락 장악형 캔들 패턴이 등장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락 장악형은 말 그대로 강한 상승 흐름 속에서 새로운 하락 추세가 시작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전환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패턴이 나타났다는 사실만 보는 게 아니라 같은 지점에서
거래량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락 반전 패턴이 나타났는데 거래량이 이전보다 훨씬 크게 늘어났다면 이는 단순한 반전 시그널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 참여자들이 대거 매도세에 가담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단순한 캔들 패턴이 아니라 강력한 신뢰성을 가진 반전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이후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거래량이 동반된 캔들 반전 패턴은 단순한 차트 모양 그 이상 곧 시장 참여자들의 실제 심리가 반영된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차트를 볼 때는 단순히 캔들만 보지 말고 반드시 거래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량은 단순히 추세를 확인하는 반전 신호를 잡는 데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돌파 매매 전략에서도 거래량을 함께 활용하면 승률을 훨씬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돌파 매매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가격이 중요한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강하게 뚫고 나갈 때 그 새로운 추세를 타고 수익을 노리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여러 번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막히다가 갑자기 강한 힘을 받아 위로 치고 올라갈 때가 있죠. 이런 순간이 바로 돌파 매매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차트를 보면 가격이 여러 번 뚫지 못한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들을 이어서 선을 긋게 되면 저항대가 형성됩니다. 시장은 마치 이 선을 넘지 못하고 계속 부딪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장대 양봉이 등장하면서 저항대를 돌파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때 만약 거래량이 이전 대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면 돌파의 신뢰도는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평균 거래량의 3배 이상이 터졌을 때 진짜 돌파라고 볼 가능성이 큰 것이죠. 하지만 모든 돌파가 진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항대를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돌파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수세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흔히 말하는 가짜 돌파, 페이크 아웃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는 잠깐 가격이 올랐다가 이내 다시 저항선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돌파 매매를 할 때는 단순히 캔들이 저항선을 넘었다고 바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래량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돌파는 신뢰도가 낮고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정리하자면 진짜 돌파는 강력한 거래량이 뒷받침될 때 완성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래량은 단순히 차트 하단에 보이는 막대 차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전 매매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거래량 지표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제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볼륨 프로파일입니다. 트레이딩뷰 차트 상단 지표 검색창에 볼륨 프로파일을 입력해보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비저블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입니다. 차트에 이 지표를 추가하면 특정 구간 동안 어느 가격대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를 보면 차트 오른쪽에 가로로 누워있는 거래량 막대들이 나타나죠. 예를 들어 가격이 오르다가 꺾여서 하락한 저항 구간을 볼 때 그 지점이 거래가 많이 몰린 가격대와 정확히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많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치열하게 맞붙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막대들 중 가장 두드러지게 긴 막대에는 가로줄이 표시가 되는데 이것을 POC, 포인트 오브 컨트롤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POC를 곧바로 강력한 지지선이나 저항선으로 생각하시는데 이는 흔히들 많이 하는 오해입니다. POC는 단순히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가격대일 뿐이지 반드시 가격이 하락하거나 반등하는 핵심 지점은 아닙니다. 볼륨 프로파일의 설정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톱니바퀴 모양 설정창에서 모습 탭에 들어가면 VAH와 VAL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VAH는 거래량의 상위 경계를, VAL은 거래량의 하위 경계를 말합니다. 이 두 선은 모든 거래량의 70%가 집중된 영역을 나타냅니다. 즉, 가격이 오랫동안 머물렀고 가장 활발히 거래가 이루어진 범위를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 이 수치를 기본값 70%에서 90%로 변경하면 VAH와 VAL 사이 구간이 훨씬 넓어지면서 거래가 더 많이 이루어진 영역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또한 로우 사이즈라는 설정값이 있는데 이것은
옆에 보이는 가로막대들을 얼마나 세밀하게 나눌 것인지를 의미합니다. 기본값이 24라면 막대가 24개라는 뜻이고 이를 100으로 늘리면 거래량 분포가 훨씬 더 정교하게 표시됩니다. 큰 흐름을 보려면 적은 막대수가 유용하고 세밀하게 진입 타점을 잡고 싶다면 막대수를 늘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핵심적인 사용법을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흔히 거래량이 가장 많은 POC 구간이 주요 지지저항선 역할을 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거래량이 가장 적은 부분, 즉 볼륨 프로파일에서 움푹 파인 부분이 강력한 지지저항 구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래량이 적은 구간은 가격이 빠르게 지나간 자리입니다. 흔히 말해 매도자와 매수자가 크게 맞붙지 못하고 가격이 단숨에 치고 올라가거나 반대로 급락했던 구간이죠. 이런 자리들은 다시 가격이 도달했을 때 강력한 돌파 구간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POC는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치열하게 매매한 흔적을 보여주지만 실제 매매 포인트는 오히려 거래량이 적은 구간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볼륨 프로파일을 볼 때는 가장 막대가 두꺼운 곳보다 오히려 비어있는 부분이 중요 변곡 구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두 번째로 유용하게 사용하는 거래량 지표는 바로 머니플로우 인덱스, 줄여서 MFI입니다. 트레이딩뷰 차트 상단 머니플로우 인덱스를 검색해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이 지표는 단순히 가격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과 거래량을 동시에 반영하기 때문에 시장에 실제로 자금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FI는 보통 가격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까지 함께 늘어난다면 MFI도 강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가격이 떨어질 때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다면 MFI는 더 가파르게 하락하죠. 그래서 단순히 캔들만 보는 것보다 MFI를 함께 확인하면 자금 흐름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SI와 비슷하게 MFI에도 과매수 과매도 구간이 있습니다. RSI는 70 이상을 과매수, 30 이하를 과매도라고 해석하는 반면 MFI는 조금 더 극단적인 수치인 80 이상을 과매수, 20 이하를 과매도로 구분합니다. 이 기준만 놓고 보면 MFI가 80을 넘어가면 가격이 과열되었으니 하락 반전을 예상하고 숏 포지션을 잡고 20 이하로 내려가면 반대로 상승 반전을 기대하고 롱 포지션을 잡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과매수 과매도 전략은 실제 매매에서는 잘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MFI가 80을 돌파했다고 해서 무작정 숏 포지션을 잡았다면 이후 가격이 더 치고 올라가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매매하기에는 시장이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바로 다이버전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이버전스는 가격과 지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차트에서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MFI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면 이는 매수세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즉 가격은 상승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실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경우에는 곧 하락 반전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숏 포지션을 노릴 수 있는 좋은 타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MFI 다이버전스를 관찰하면 단순히 숫자로 과매수 과매도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승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MFI를 활용한 두 번째 매매법은 과매수 과매도 돌파 매매법입니다.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MFI 지수가 20 아래로 내려가면서 시장은 단기적인 과매도 상태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매수세가 극도로 약해져 추가 하락 여력이 크지 않을 수 있는데요. 만약 이 구간에서 다시 MFI가 20선을 상향 돌파한다면 매수세가 다시 유입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매수 진입을 하면 이후 상승 구간을 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강하게 상승하면서 MFI가 80위로 올라가면 시장은 과매수 상태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매수세가 과열되어 언제든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국면이라는 뜻이죠. 이 구간에서 MFI가 80선을 하향 돌파하면 매수세가 꺾이고 매도세가 유입된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숏 포지션에 진입하면 이후 하락 구간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MFI의 중심선인 50선을 활용하는 매매법입니다. MFI의 50선은
단순히 중간값이 아니라 매수세와 매도세가 균형을 이루는 기준선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강하게 상승해 50선을 돌파한 뒤 다시 돌아와 50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구간이 발생한다면 이 구간은 좋은 매수 진입 타점이 됩니다. 이후 가격은 보통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MFI가 50선을 깨고 내려간 경우 이후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50선 부근에서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50선에서 저항을 받고 하락 반전이 나올 때 숏 포지션에 진입하면 좋은 매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MFI는 단순히 과매수 과매도만 보는 지표가 아니라 돌파와 리테스트 개념을 접목시켜 실전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MFI는 추세가 지속되는 구간인지 반전되는 구간인지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MFI 과매수 구간에서 하락 돌파하는 지점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했지만 반등이 나와 손실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MFI의 추세 구간과 반전 구간을 구별해주는 업그레이드된 지표가 바로 반전 MFI 지표입니다. 그리고 MFI는 이렇게 자주 과매수와 과매도 영역에 도달해 노이즈가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반전 MFI는 이러한 노이즈도 제거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반전 MFI는 기준선인 0선을 중심으로 플러스 0.5 이상은 과매수 구간으로 마이너스 0.5 이하는 과매도 구간으로 판단합니다. 변곡 MFI는 추세 반전 구간을 정확히 표시를 해줍니다. 초록색일 때는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핑크색은 하락 추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상승 반전 지점은 녹색 점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핑크색 점은 하락 추세로의 전환을 알려줍니다. 일반 MFI와 반전 MFI를 같은 상승 추세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격이 계속 상승 추세를 나타내는 구간입니다. 일반 MFI 지표는 과매도 구간에서 하락 돌파하면 조기의 익절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또는 과매수선을 하락 이탈하는 지점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했다가 큰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반전 MFI는 상승 추세 초기에 녹색 시그널이 나오면서 정확히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고 정확히 고점에서 하락 반전 신호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락 추세에서도 일반 MFI는 하락 추세 초기에 너무 빨리 과매수 구간에서 과매도 구간에 이르기 때문에 숏 포지션으로 제대로 된 수익을 얻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과매도 구간에서 롱 포지션에 들어가 큰 손실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전 MFI는 하락 추세로의 반전 구간에서 빨간색 점이 나오고 이후 빨간색 추세선이 계속 이어져서 숏 포지션을 길게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반전 구간에서도 녹색 점이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익절 구간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반전 MFI는 분봉, 시간봉, 일봉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고 코인이나 주식, 해외 선물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반전 MFI를 활용한 실전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5분봉으로 예시로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하락 추세에서 빨간색 추세선이 이어지다가 상승 추세로의 반전 구간에서 초록색 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의 반전 구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에 진입해 줍니다. 손절 구간은 전저점으로 잡고 목표가는 손익비 2배 자리로 잡겠습니다. 진입 이후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고점에서 하락 추세로의 반전을 알려주는 빨간색 점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캔들 종가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해 줍니다. 손절가는 직전 고점으로 잡고 목표가는 손익비 2배 자리로 잡겠습니다. 진입 이후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50%를 익절해 줍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다가 상승 추세로의 반전을 알려주는 녹색 점에서 나머지 50%를 익절해 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지표와 가격이 반대로 움직일 때를 공략하는 다이버전스 매매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격이 하락 추세에서 저점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지표의 저점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하며 이는 가격 상승 신호입니다. 다이버전스가 완성된 캔들 종가에 롱 포지션에 진입하고 전저점을 손절가로 잡겠습니다. 목표가는 손익비 2배 자리로 잡겠습니다. 진입 이후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반전 MFI는 추세 유지와 추세 반전을 알려주는 지표로 지지저항을 알려주는 볼린저 밴드와 함께 사용하면 승률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을 하다가
반등하는 지점에서 상승 추세를 알려주는 반전 MFI 초록색 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에서 하단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충족하는 캔들에서 롱 포지션에 진입해 줍니다. 손절점은 전저점으로 목표가는 손익비 2배 자리로 잡겠습니다. 진입 이후 상승 추세를 그리며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오늘은 반전 MFI 지표를 활용한 매매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반전 MFI 지표는 직접 개발한 지표로 원하시는 분들은 무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